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나 물가가 좀 둔화됐을 것 같은데 지표들 간략하게 먼저 봐주시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가지수가 사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러한 이제 물가지표가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금리에 대한 압력이 많은 부분 더욱더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국채 금리라든지 10년 국채 금리가 상당폭 많이 빠지게 되면서 반대로는 이제 주식 관련돼서는 훨씬 더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섹터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오르게 됐었고요. 금리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섹터 혹은 러셀 2000 지수도 보게 되면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보다도 초점이 많은 부분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3.2를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전월이 3.7% 이제 증가를 했던 수치에서 3.2%로 줄어들었었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3.3%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CPI보다도 근원 CPI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촉각을 많은 부분 세우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 역시나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그런 CPI도 일정 부분 잡히게 되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더 이상 통화 정책을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나온 의견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하락하면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제 이 다른 플랜트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서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분명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연착륙 전망에 대해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헤드라인에 대한 부분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뭐 부정하듯이 지금 시장은 더욱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패드 워치에 대한 이제 확률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99.8%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2월 역시나 이제 이 인상에 대한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동결 확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투자자분들은 금리 인하 시점도 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월가 의견은 좀 어떨까요? 네, 월가도 상당히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국내 증시도 워낙 빠르게 선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가 같은 경우에도 벌써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단행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금일 CPI 인플레이션 자료를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되고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이 역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는 2024년도 중반에는 금리 인하로의 선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UBS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 11월에 5.25에서 5.5% 이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데 2024년도 말에는 2.5에서 2.75로 대폭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75bp 정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만약 그렇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부분의 금리 인하를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2024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야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사실 보게 되면은 사실 0.5%까지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2024년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3%에서 4.7%로 축소를 했고 이는 2년 내에 가장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종료되었다는 판단하에서 2022년도 4년 이후에 처음으로 증시에 대한 포지션을 비중 확대로 선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점점 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보다 더 훈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점점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 올라가는 그런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상황들 함께 짚어봤고요. 개별 종목도 살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사실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 14일부터 열리게 되는 IT 개발자 관련된 이그나이트 컨퍼런스가 이어지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최신 AI 프로젝트가 공개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더 강화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 100개가량의 AI 관련된 제품이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인공지능 칩을 자체 개발하게 되는 프로젝트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자체 개발 칩이 결국은 안착이 되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장기 이익률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이제 이 도모가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1% 내외의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기는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AI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맞죠. AI 관련된 섹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홈디포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소비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홈디포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인 수치는 그닥 좋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 이제 EPS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다소 엇갈리는 실적을 좀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가이던스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하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이 수치를 올리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 즉 하단은 더 이상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이제 알려주게 되면서 오늘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가 유통하는 주택 개량용품의 단가가 높은 제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 소비가 많은 부분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홈디포 경영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이던스의 하단을 이제 상향하게 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러한 이제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실적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더욱더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경제가 연착륙 혹은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상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더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기업들 실적 이번 주에 체크해보시면서 가이던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넘어가서 오늘 엔비디아도 또 올랐죠?
네, 엔비디아가 10일 연속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사실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최장 기간의 상승 기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2%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예정일을 보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렇죠. 네. 2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가 H200의 칩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 칩 자체가 H200 시스템 하에서 사실상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시스템 조성 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많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H200에 대한 보급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제품 판매량에서 최신형 관련된 칩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이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 같은 경우를 180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될 것이고 2024년도 1분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0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었었는데 이것이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143억 달러, 160억 달러였거든요. 더욱더 컨센서스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주가가 아직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그것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AI 관련된 섹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는 HBM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HBM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요 근래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 외에도 ISC 그리고 뭐 STI라든지 대부분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이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도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을 소화해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HBM 관련돼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수급상에 봤을 때는 가장 자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 HBM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이 HBM 제외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눈을 돌려야만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돼서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는 만큼 그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부담 없이 보다 더 간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과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들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테슬라도 6%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네, 사실 테슬라에 대한 가격이 어제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게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관련돼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지수도 역시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테슬라에 관련된 부품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납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서현이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그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개별 섹터 태양광 쪽이 오늘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뭐 이슈가 있었을까요? 딱히 이슈는 없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그럼? 딱히 이슈는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었잖아요. 그쵸. 네.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많은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이슈가 많은 부분 완화가 된다는 것은 이런 신재생 관련된 이 기업들에게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 고금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도 수익성이 아주 높지 않으면은 그 프로젝트를 굳이 이제 실행을 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금리가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연 시점이 다시 한 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많은 부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ETF가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썬런 같은 경우에도 한 18%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도 한 16% 그리고 썬파워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고금리가 가시면서 또 새로운 소외주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뭐 상승 출발할 걸로 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은 한 1.5%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강한 상승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1.5%의 갭으로 출발을 하게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방향성 자체가 선물과 현물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로서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결국은 지수는 또 내려오게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가져가는 부분이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거래대금 많은 부분 터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민한 행동 그리고 기민한 이제 목표 수익률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매매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그래서 아까 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부분 올랐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CS윈드를 한번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금리가 많은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CS윈드가 오스테드라든지 앞단에 있는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이 상당 부분 많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CS윈드 역시나 인도에 대한 지연이 많은 부분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많은 부분 조금 3분기가 깨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커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부분에 오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도 기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고금리가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게 되면서 수혜를 받았듯이 CS윈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CS윈드에 대해서 좀 가격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CS윈드도 보게 되면은 지금 4만 원권, 5만 원대를 하락을 하고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많이 밀렸죠. 그 전에 이제 이 오스테드라든지 이쪽에서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5만 원권에서 5만 5천 원권에서 5만 원권은 붕괴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5만 5천 원 이상권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한 6만 원권까지도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질 종목으로는 CS윈드까지 함께 제시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원 과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도 물가가 좀 진정되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도 오늘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좀 되고요. 실적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개별 종목 대응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